150억 달러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 KF-21의 공동개발 구조가 재편드는 구조적 전환점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1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는 표면적으로는 KF-21 중심의 전투기 협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 교체다. 기존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 원 분담을 약속했지만 이를 삭감하며 사실상 제한적 참여로 후퇴했다. 반면 UAE는 약 22조 원에 달하는 협력 패키지를 전제로 핵심 시스템 개발, 현지 생산, 공동 수출까지 포함한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금액의 격차는 단순한 규모 차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체급 차이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명칭을 유지했지만 실제 재정 기여와 기술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분담금 감축은 개발 일정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블록, 업그레이드 투자 여력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동개발은 상징이 아니라 자금 안정성으로 증명된다. 반면 UAE는 2025년 국방 예산만 약 250억 달러, GDP 대비 5.3%를 투입하는 고강도 군사 투자 국가다. 이는 단순 구매국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안정적 재원, 명확한 전략 목표, 장기 산업 참여, 의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23년 UAE가 KF-21 도입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며 인도네시아의 미지급 분담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다. 이는 단순 관심 표명이 아니다. 프로그램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제안이다. 개발 사업에서 자금 흐름은 곧 일정 통제력이다.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가 곧 프로그램의 속도를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체제에서는 블록 1 이후 확장 동력이 제한적이었다. UAE가 참여할 경우 블록 2, 블록 3 투자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바이 에어쇼 일정에 맞춰 아부다비를 방문해 핵심 시스템 개발, 현지 생산, 공동 수출을 포함한 공동 가치사슬 구축 의지를 밝힌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공동 생산은 기술 신뢰의 문제이고 공동 수출은 시장 확장의 문제다. 이는 단순 구매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KF-21을 매개로 중동을 수출 허브화하려는 구상은 기존 동남아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이동이다. 국내 커뮤니티에서 주목한 무장통합 계획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향후 무장통합 계획에 특정 장거리 공대공 체계가 포함된다는 점은 블록 진화 로드맵과 직결된다. KF-21은 블록 3에서 완전한 스텔스 지향 구조로 진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UAE가 이 지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 4.5세대 구매가 아니라 5세대 진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신호를 익힌다. 자본이 블록 3으로 유입될 경우 기술 진화 속도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불안한 위치에 놓인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1조 6천억 원 분담 약속 이후 삭감. 그리고 최근 중국 및 북한과의 군사 기술 교류 확대는 전략 신뢰 관점에서 중대한 변수다. 공동 개발은 단순한 재정 분담이 아니라 기술 보완과 전략, 방향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장기 스텔스 진화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 보완 리스크가 존재하는 파트너와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다. UAE는 다르다. 250억 달러 국방 예산, GDP 대비 5.3%라는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다. 이는 장기 고성능 플랫폼 운용을 감당할 능력을 의미한다. 더구나 UAE는 F-35 230억 달러 패키지 협상이 중단된 이후 대안을 모색해왔다.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생긴 공백은 구조적이다. 그 공백에 KF-21이 들어가는 순간 한국은 단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 축으로 등장한다. 양산 1호기 조립이 진행 중이고 내년 초 출고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자금 안정성은 곧 양산 속도와 직결된다. 1조 원 규모의 불안정한 공동개발 구조와 15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 투자 구조는 개발 리듬 자체를 바꾼다. KF-21이 동남아 중심 제한적 플랫폼으로 남을 것인지 중동 자본이 결합된 글로벌 체급 플랫폼으로 재정해될 것인지는 이 파트너 전환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UAE가 KF-21로 기울기 시작한 출발점은 한국의 공세가 아니라 미국의 공백이었다. 2021년 230억 달러 규모의 F-35 및 첨단 보잉기 패키지 협상이 중단되면서 중동의 전략 균형은 비어버렸다. 워싱턴은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 중국과의 기술 협력, 우려를 이유로 판매를 지연했고 결국 협상은 사실상 멈췄다. 23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는 단순 계약 규모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 핵심 동맹국에 제공하려 했던 5세대 체계 전체 패키지였다. 그 공백은 전력 공백이자 정치적 신뢰 공백이었다. UAE는 오래전부터 5세대 전투기 확보를 목표로 해왔다. F-35 도입이 좌절된 이후 러시아의 Su-35가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와 전장, 손실, 그리고 유지 보수 체계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수출 고객 기반이 축소된 상태에서 장기 운용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단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체계 유지 가능성의 문제다. 전투기는 도입 순간이 아니라 30년 운용 주기 전체가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는 아니지만 4.5세대 플랫폼으로서 AESA 레이더, 네트워크 기반 전장, 운영, 장거리 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블록 3 진화를 목표로 한다.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재 환경이 깨끗하다는 점은 중동 국가 입장에서 결정적 변수다. F-35는 고도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고 Su-35는 제재와 전장 리스크를 안고 있다. KF-21은 이 사이의 틈을 파고든다. 글로벌 매체는 이 구조를 명확히 지적했다. F-35 개발 계획의 붕괴로 생긴 공백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UAE는 단순히 다른 기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고 있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판매 조건 역시 정치적 통제와 연동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핵심 시스템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까지 논의한다. 이것은 플랫폼 이상의 제안이다. UAE의 2025년 국방 예산 250억 달러, GDP 대비 5.3%라는 수치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정도의 예산 구조를 가진 국가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산업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F-35 협상 중단 이후 동일 수준의 5세대 진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는 제한적이다. KF-21은 현재 4.5세대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근접하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UAE가 여기에 자본을 투입한다면 진화 속도는 빨라진다. 이는 단순 수출 계약을 넘어 개발 동력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다. 트럼프 F-35 판매 가능성을 시사한 점 역시 변수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발언일 뿐 실질 협상 구조와는 다르다. UAE는 이미 한 차례 230억 달러 패키지가 멈춘 경험을 갖고 있다. 전략무기 도입을 외교 변수에 맡기는 리스크를 체감했다는 의미다. 이 경험은 파트너 선택 기준을 바꾼다. 조건 개발을 통해 통제권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선호하게 된다. 중동에서의 전장 환경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F-35가 보여준 침투 능력은 중동 국가들에게 스텔스의 전략적 가치를 각인시켰다.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장면은 공군력의 비대칭성을 드러냈다. 이후 모색하는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5세대급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UAE는 이 환경 속에서 완전한 스텔스 확보가 지연될 경우 단계적 진화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바로 그 단계적 진화 모델이다. 결국 230억 달러 F-35 협상 중단은 단순 실패 사례가 아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 구조가 만든 전략적 틈이다. 그 틈에 150억 달러 규모 KF-21 협력이 들어온다. 한국은 미국과 정면 충돌하지 않는다. 대신 공백을 채운. 그리고 그 공백은 단순 기종 교체가 아니라 중동 항공, 전력구조 재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동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의 공백 때문만이 아니다. 핵심은 쌍발 엔진이다. 걸프 지역의 전장 환경은 유럽과 다르다. 고온, 모래, 장거리 해상 초계, 장시간 공중 채공. 이 조건에서 단발 엔진 플랫폼은 비용은 낮을지 몰라도 생존 여유는 제한적이다. 쌍발은 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은 위기 지역일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아미 리코그니션은 걸프전 시나리오에서 KF-21의 AESA 레이더 네트워킹과 쌍발 엔진의 안전 여유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 장거리 공중우세, 유지, 해상 초계, 해안 미사일 포대 및 드론 발사대, 정밀 타격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거리 유지다. 사막과 해상에서의 작전은 이륙 후 단시간 교전이 아니라 장시간 채공과 반복 출격을 전제로 한다. 엔진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귀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는 단순 기술 스펙이 아니라 작전 지속성의 문제다. 필리핀이 KF-21에 먼저 관심을 보인 이유 역시
쌍발 구조와 연결된다. 섬 국가의 전투기는 해상 위에서 장시간 운용된다. 염분이 많은 환경은 기체 부식과 엔진 고장을 가속한다. 단발 엔진 전투기를 대당 2천억 원 이상에 구매하면서도 해상 운용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전략적 선택이 아닌. 미 해군이 오랜 기간 쌍발 전투기를 선호해온 이유도 동일하다. 엔진 하나가 정지해도 복귀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쌍발 엔진 전투기는 구조적으로 비싸다. 2022년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기준 라팔은 약 81억 달러, 원화 약 11조 8,800억 원 규모였고 대당 2,800억 원을 넘었다. 이후 114대 추가 도입 협상에서는 250억 달러, 대당 3,200억 원 조건이 거론됐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20대 계약 기준 약 10조 4,100억 원, 대당 5,100억 원을 넘는다. 쌍발 플랫폼은 성능은 높지만 가격 장벽이 크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여기서 KF-21의 가격 구조가 등장한다. 4.5세대 쌍발 전투기이면서 목표 가격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된다. 기존 쌍발 전투기의 절반 이하 가격대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라 시장 질서의 붕괴다.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라팔이나 타이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안 부재였다. 쌍발, 중장거리 임무, 네트워크 기반 전장 운용에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가격을 낮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았다. KF-21은 그 공백을 노린다. 특히 폭염과 모래가 일상인 사막 환경에서는 강인한 착륙, 장치와 이중화 시스템이 실질적인 판매 포인트다. 단발 엔진 모델은 정비 주기와 부품 교체 주기에 더 민감하다. 반면 쌍발 구조는 중복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엔진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장 생존성 설계의 문제다. 중동이 쌍발을 선호하는 이유는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복합 전력 운용이다.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결합해 F-16 및 무인기 혼합 패키지를 조율하는 타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단순 제공권 장악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교전의 허브 역할을 의미한다. 쌍발 플랫폼은 출력 여유와 탑재량 측면에서 이러한 복합 임무에 유리하다. 단발 전투기로는 동일한 무장 조합과 채공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중동은 이미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통해 공중 우세의 비대칭성을 목격했다. F-35가 등장하자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장면은 지역,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를 즉시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의 근접 쌍발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하는 KF-21의 경로는 이 요구와 맞닿아 있다. 결국 쌍발 엔진은 기술적 옵션이 아니다. 중동 환경에서는 전략적 조건이다. 그리고 기존 쌍발 전투기의 가격 구조를 절반 이하로 낮춘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선택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다. 이제 문제는 한 가지로 좁혀진다. 중동 국가들이 3천억 원대 쌍발을 계속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1,000억 원대 쌍발로 전략적 균형을 재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공군력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가격은 진입 장벽이고 동맹 구조이며 전략적 위계다. 라팔이 대당 2,800억 원에서 3,200억 원 수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5,100억 원을 넘는 구조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질서였다. 쌍발 전투기는 비싸야 한다는 전제가 시장을 지배했다. 성능을 원하면 비용을 감수하라는 공식이다. 이 구조 속에서 중소 중견 국가들은 단발 플랫폼으로 밀려났고 쌍발은 상위 소수 국가의 전유물처럼 취급됐다. 그런데 4.5세대 쌍발 전투기가 1,000억 원 수준이라는 목표 가격으로 등장했다.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대다.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라 질서 교란이. 쌍발 구조, AESA 레이더, 네트워크 기반 운영, 능력을 갖춘 플랫폼이 기존 절반 이하 가격에 제시될 경우 기존 공급자들의 가격 체계는 정당성을 잃는다. 성능 대비 가격이라는 단순 비교를 넘어 국가 예산, 배분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인도네시아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라팔 42대 계약이 약 81억 달러, 원화로 11조 8,800억 원 수준이었다. 대당 2,800억 원을 넘는 가격이다. 추가 114대 도입 협상에서는 250억 달러, 대당 3,200억 원 조건이 거론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대 기준 10조 4천억, 원대당 5,100억 원을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 계약 금액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장기간 부담을 남기는 구조. 쌍발 전투기를 선택하는 순간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정된다. 반면 KF21은 1,000억 원 수준이라는 가격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거나 남는 예산을 장거리 미사일, 무인기, 지상 방공체계에 재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투기 단가가 낮아지면 공군 전력은 양적, 질적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중동 국가들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 복합 전력 패키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 가격 구조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가격 경쟁력은 단순 생산 단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에서 신속 납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 구조를 증명했다.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는 단순 판매 기록이 아니라 신뢰도 축적이다. 중동 매체가 한국을 신속한 납품, 경쟁력 있는 가격, 유연한 기술 이전의 공급자로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격은 신뢰와 결합될 때 파괴력을 갖는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과 기술 이전의 결합이다. 기존 서구 공급자들은 높은 가격과 제한적 기술 이전을 동시에 제시해왔다. 비용은 높고 통제권은 낮다. 반면 한국은 공동개발, 현지 생산, 공동 수출 구조를 제안한다. 동일 예산에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면서 일부 생산과 유지 체계를 자국에 유치할 수 있다면 구매국의 전략 자율성은 상승한다. 이는 단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산업 기반 확장이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쌍발은 비싸다는 공식이 무너지. 기존 공급자들의 협상력은 약화된다. 특히 4.5세대 플랫폼에서 5세대로의 단계적 진화를 준비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중간 단계의 비용, 효율적 선택지가 된다. 완전한 5세대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가격 부담 없이 수량을 확보하고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중동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구 공급자에게 의존해온 국가들이 동해, 예산으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주하게 되면 구매 기준은 달라진다. 가격은 단순 경쟁 요소가 아니라 질서 재평의 촉매다. 그리고 1,000억 원대 쌍발 전투기라는 변수는 기존 3,000억에서 5,000억 원 구조를 유지해온 시장에 압력을 가한다. 외국 문제는 단순히 싸다는 것이 아니다. 150억 달러 규모 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가격 구조는 대량 생산과 추가 수출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쌍발 고성능 플랫폼의 단가가 절반 이하로 고정되는 순간 전투기 시장의 위계는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재정에는 기존 서구 공급자들이 통제해온 가격, 질서를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KF21 공동개발 구조에서 가장 불안정했던 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파트너였다.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 원 분담을 약속했지만 이를 착감했고 실제 재정 기여는 계획 대비 축소되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명칭은 유지됐지만 자금 집행에 불확실성은 프로그램 전반의 리스크로 남았다. 항공기 개발 사업에서 분담금은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정의 신뢰도다. 일정이 흔들리면 시험, 양산, 블록 업그레이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략적 일관성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 및 북한과의 군사기술 교류,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 공동개발은 단순 조립 참여가 아니라 설계, 데이터, 시험, 결과 공유를 전제로 한다. 기술 보완과 전략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파트너와의 장기 협력은 구조적 취약점을 만든다. KF21이 블록 3에서 완전한 스텔스 지향 구조로 진화하려는 상황에서 기술 통제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파트너의 전략적 정렬 여부는 결정적이다. UAE는 2023년 서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미지급 분담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기존 공동개발 구조의 대체 가능성을 공식화한 행위다. 15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 협력 논의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자금 기반을 새로 짜겠다는 의미다. 1조 원대 축소 분담 구조와 22조 원대 투자 구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개발, 체급이 달라진다.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블록 1 일부 물량 판매, 이후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담금 삭감은 단기 재정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로 해석된다. 개발 프로그램은 수십 년을 바라본다. 초기 단계에서 재정 약속이 흔들린다면 블록 2, 블록 4 투자에 대한 확신도 약해진다. 한국이 일정 일부를 감내하며 협력을 유지해온 것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전략 프로그램은 외교적 배려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UAE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2025년 국방 예산 250억 달러. GDP 대비 5.3%라는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고강도 군사 현대화 의지를 보여준다. F-35 230억 달러 패키지 협상이 중단된 이후 UAE는 5세대 진화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KF-21 블록 3 진화 계획은 그 대안으로 읽힌다. 자금과 전략 목표가 일치할 경우 공동개발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속도 조절권 확보로 이어진다. 공동개발국 교체는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실질 기여도에 비례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술 보안, 자금 안정성, 전략 정렬이라는 세 기준에서 평가하면 프로그램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재편된다. 이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KF-21이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하려는 시점에서 파트너 구성은 단순 참여국 명단이 아니라 기술 동맹의 범위를 의미한다. 22조 원 규모 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KF-21은 동남아 중심 제한적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동, 자본이 결합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정이 된다. 이 변화는 단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프로그램 통제권 구조의 재배치다.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블록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며 누가 공동 수출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향후 20년간 플랫폼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이상 1조 원 규모의 불확실한 구조에 묶여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KF-21의 현재 단계는 4.5세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본질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블록 3에서 완전한 스텔스 지향 구조로 진화하는 것이 장기 목표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150억 달러 협력 논의가 단순 블록 1 판매 확대가 아니라 블록 3으로 향하는 자금 기술 동력 확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UAE가 주목하는 것도 현재 성능만이 아니라 진화 경로. 아미 리코그니션이 분석한 걸프전 시나리오에서 KF-21의 AESA 레이더 네트워킹과 장거리 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은 이미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운용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시작 단계다.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 구성, 저피탐 설계 보완, 전자전 능력 확장 등 5세대에 근접하는 구조적 개선이 핵심이 된다. 4.5세대에서 5세대로의 단계적 진화는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투자 지속성의 문제. 양산 1호기 조립이 진행 중이고 내년 초 출고식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생산 기반은 이미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후다.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가 플랫폼의 체급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1조 6천억 원 분담 축소 구조에서는 이 진화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150억 달러 규모 협력은 개발 가속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UAE는 F-35 230억 달러 패키지 협상이 중단된 이후 완전한 5세대 확보 경로가 차단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경험은 단순 대체 기종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진화, 가능성을 내재한 플랫폼에 투자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KF-21 블록 3가 완전한 스텔스 구조로 전환될 경우 UAE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 참여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기술 접근 범위와 장기 운용 통제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F-35가 보여준 침투 능력은 중동 국가들에게 스텔스의 전략적 가치를 각인시켰다. 이란 방공망이 대응하지 못한 사례는 5세대 전력의 비대칭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완전한 5세대를 즉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계적 스텔스 진화를 추진하는 모델은 현실적 선택지다. KF-21은 바로 이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블록 3은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플랫폼 정체성의 전환이다. 4.5세대 고성능 상발 전투기에서 5세대 지향 스텔스 전투기로의 구조 변화는 전장 역할을 바꾼다. 제공권 확보, 장거리 타격, 네트워크 중심, 교전의 핵심, 로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250억 달러 국방 예산을 운용하는 국가가 이 진화에 투자할 경우 개발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를 앞지를 수 있다. 가격 구조 역시 여기서 의미를 갖는다. 1,000억 원 수준의 쌍발 플랫폼이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접근할 경우 기존 3,000억에서 5,000억 원대 쌍발 전투기와는 전혀 다른 비용 구조가 형성된다. 스텔스 진화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총 사업비는 경쟁 기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 성능 비교를 넘어
장기 운용 경제성에서 우위를 형성한다. 결국 KF21의 진짜 목표는 블록 1 판매가 아니다. 블록 3 완전 스텔스 지향 구조로의 전환이다. 150억 달러 협력 논의는 이 진화 과정의 재정 기반을 재설계하는 변수다. 공동개발 파트너의 체급이 바뀌는 순간 업그레이드, 일정과 기술 투입 강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한국이 5세대 전투기 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실제 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150억 달러 협력이 단순 전투기 판매라면 전략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핵심은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공동 수출이다. 이는 UAE를 구매국이 아니라 중동 허브로 재정의하는 구조다. KF21이 중동에서 공동 생산될 경우 한국은 정통적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이 장악해온 시장에 직접 생산 기반을 심는 셈이 된다. 공급자는 외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로 이동한다. UAE는 이미 35억 달러 규모의 천공 2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고 바라카 원전 협력과 특수부대, ARC 파병 등 안보 협력 기반이 축적돼 있다. 이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누적 신뢰다. 여기에 KF21 공동 개발이 추가되면 항공, 방공, 에너지, 안보가 결합된 복합 협력 체계가 형성된다. 단일 플랫폼 계약이 아니라 전략 동맹에 가까운 구조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북아프리카 최대 규모 전시회로 최근 기준 1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KF21을 필두로 FA50, 솔리온, 소형 무장 헬기, AI 파일럿, 공격형, 무인기, 적응형 공중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 전시가 아니라 체계, 패키지 제안이다. 전투기 단품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력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자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중동 국가는 단일 기종 도입보다 체계 통합을 선호한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 무인기와의 혼합 패키지, 해상 차단 작전 지원 등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 KF21이 F-16 및 무인 항공기와 혼합 운용에서 조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UAE가 공동 생산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운용 개념은 지역 특화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의 관심 역시 의미심장하다. 아랍권 주요 국가가 KF21에 관심을 표명하고 UAE와의 150억 달러 협상이 보도되는 상황은 연쇄 효과를 낳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군비 경쟁이 상시화된 지역이다. 한 국가가 4.5세대 쌍발 플랫폼을 확보하면 주변국은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UAE가 허브가 될 경우 KF21은 단일 계약이 아니라 지역 확산 모델로 작동한다. 가격 구조도 허브 전략과 연결된다. 1,000억 원 수준의 쌍발 플랫폼은 대량 도입과 후속, 수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기존 3,000억에서 5,000억 원대 플랫폼으로는 지역 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공동 생산 기반을 활용해 인접 국가로 재수출하는 모델이 현실화된다. 이는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생산 라인 안정성과 업그레이드, 투자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역시 중동 허브 전략의 핵심이다. F-35는 고도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고 러시아 전투기는 제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면 한국 플랫폼은 제재 환경이 깨끗하고 기술 이전 협상이 유연하다. 공동 생산과 공동 수출이 가능하다면 UAE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지역 배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150억 달러 협력은 한국이 중동에서 단순 공급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는 거점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의 분기점이다. KF21이 UAE를 통해 지역 허브화될 경우 한국은 전통적 서구 공급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축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축은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 더 나아가 제3국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150억 달러 협상은 단일 계약이 아니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 위기의 균열을 내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쌍발 고성능 전투기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미국의 5세대 기종이 상층을 형성해왔다. 가격은 3천억에서 5천억 원대. 기술 이전은 제한적, 정치적 조건은 강력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중견 국가들은 단발 플랫폼으로 밀려났고 쌍발은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KF21은 4.5세대 쌍발 구조를 1,000억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이 질서를 직접 건드린다. 성능이 완전한 5세대는 아니지만 AESA 레이더, 네트워킹, 장거리 공대공 운용, 복합 전력 조율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블록 3 스텔스 진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공급자 대비 절반 이하 가격대는 단순 경쟁이 아니라 구조 교란이다. 구매국은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거나 남는 재원을 무장, 무인기, 방공 체계에 재배치할 수 있다. 공군력의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UAE의 250억 달러 국방 예산과 150억 달러 협력 논의는 상징적이다. 중동 핵심 국가가 서구 단일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을 검토하는 순간 시장은 신호를 읽는다. 특히 230억 달러 F-35 협상이 중단된 사례는 미국 중심 공급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조건부 승인, 기술 통제, 정치적 변수는 구매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한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러시아 전투기는 제재와 전장 손실로 신뢰성이 흔들렸고 유럽 기종은 고가 구조를 유지한다. 이 사이에서 KF-21은 가격, 정치적 제약, 기술 이전, 유연성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다. 구매국이 공급자에 종속되지 않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이 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드러난 5세대 전력의 비대칭성은 공군력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완전한 스텔스를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4.5세대 상발에서 5세대로 진화하는 경로는 현실적 대안이 된다. KF-21 블록 3가 완전 스텔스 지향 구조로 전환 경우 기존 고가 5세대와의 가격 격차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기존 경쟁이 아니라 장기 운용 경제성 경쟁으로 확장된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제시된 유무인 복합 체계, AI, 파일럿, 공격형 무인기, 저금형 공중 플랫폼은 전투기, 단품 판매를 넘어 체계 패키지 수출 모델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 공급자가 제시해온 개별 플랫폼 판매 방식과 다르다. 전투기, 무인기, 방공, 지상 체계를 묶어 제한할 경우 구매국은 단일 공급선에서 통합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통해 신속 납품과 가격 경쟁력을 증명했다. 항공 분야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만약 UAE와의 22조 원 규모 협력이 현실화되고 중동 허브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KF-21은 단일 국가 프로젝트를 넘어 다국적 확장 플랫폼으로 재정이 된다. 이때 시장은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를 평가하지 않는다. 가격 구조, 기술 이전 범위, 공동 개발 모델, 납기 속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기존 공급자들이 유지해온 고가, 고통제 체계는 방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투기 시장은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1,000억 원대 상발 4.5세대 플랫폼이 등장하고 블록 3 스텔스 진화 경로가 가시화되며 150억 달러 중동 협력이 결합되는 순간 구매 기준은 달라진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 공급자가 아니라 선택 구조를 바꾸는 변수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변수는 단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전투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지라는 질문을 남긴 채 기존 질서의 방어선을 압박하고 있다.